2019년 월드시리즈 7차전이 워싱턴 내셔널스의 승리로 끝난 그 순간 게리 콜은 휴스턴 모자가 아닌 보라스 코퍼레이션 모자를 쓰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내게 도전할 팀들은 도전하라는 의미였는데요. 메이저리그의 FA 시장은 월드시리즈 종료와 함께 시작됩니다. 콜의 이러한 행동은 사인 훔치기 스캔들의 전모가 드러나고 나서 더 화제가 됩니다. 2019년 월드시리즈가 끝난 후 두 가지 관심은 콜이 사이 영상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와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 것인가였는데요. 그의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은 게리 콜과 저스틴 벌랜더의 2파전이었습니다. 콜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에서 벌랜더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에서 앞섰고 평균 자책점은 콜이, 이닝은 벌랜더가 앞섰는데요. 승자는 휴스턴 기자 2명의 지지를 포함해 1위표 4장을 더 받은 벌랜더였습니다. 그리고 콜은 9년 3억 2,400만 달러라는 투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자 3,60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이 투수 타자 합쳐 역대 최고인 계약을 본인이 가장 가고 싶었던 팀인 양키스와 맺습니다. 2020년 콜의 데뷔 시즌은 성공적이었는데요. 사이 영상 투표에서는 쉐인 비버, 마에다, 류현진에 이어 4위를 했지만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7이닝 13K 2실점 승리, 6이닝 8K 3실점 승리, 5와 3분의 1이닝 9K 1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함으로써 양키스가 원했던 가을 에이스의 면모를 확인시켜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게리 콜은 다른 이유로 계속해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요. 투수들에게 이물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에인절스가 원정 클럽하우스 매니저를 해고했는데 그가 콜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콜은 2019년에 보낸 문자에서 헤이 버바, 나 게리 콜입니다. 스티키 시츄에이션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합니다. 에인절스와 경기는 5월에 있는데 4월에 추운 곳에서 경기가 있거든요. 작년에 받은 건 추운 곳에서 효과가 없어서 라는 빼박 증거였습니다. 스티키 시츄에이션은 불쾌한 상황이라는 뜻도 있지만 끈끈한 것으로 직역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콜이 문자를 보낸 버바 하킨스는 본인이 개발한 로진과 파인타르를 섞은 물질을 홈팀 투수, 원정팀 투수 가리지 않고 제공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폭로한 거였는데요. 하킨스가 이 물질을 제공했다고 한 명단에는 게리 콜, 저스틴 벌랜더, 맥스 슈어저, 코리 클루버, 펠릭스 에르난데스, 애덤 웨인라이트 등 엄청난 투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킨스는 트로이 퍼시벌에게 처음 만들어준 후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공짜 세무신고를 위해 타지역 교도관들이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을 찾아오는 것처럼 20년 넘게 수많은 투수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물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척 오랫동안 암암리에 사용해온 이 물질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콜을 무너뜨리기 위한 바우어의 집요한 공격과 월드 스트롱맨 대회에서 거인들이 돌을 들어올릴 때 쓰는 스파이더 택이 투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무국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콜보다 먼저 사이 영상을 따내고 다저스와 연평균 3,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으며 이물질 논란을 공론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룬 바우어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이탈한 반면 콜은 올해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3위, 이닝 5위, 팬그래프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각각 2위로 제 몫을 다한 게리 콜은 사이영 투표 2위를 했고 1위표 한 장을 가져와 로비레이의 만장일치 수상을 막았는데요. 그러나 시즌 막판 부진과 포스트 시즌 부진으로 큰 아쉬움을 남기고 시즌을 끝냈습니다. 이물질 논란 속에서도 1015경기에서 8승 3패, 2.33을 기록하며 사이 영상 레이스에 선두를 달렸던 콜은 그러나 이물질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15경기에서 8승 5패, 4.25에 그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단지 회전수의 변화만 가지고 이물질 투수와 그렇지 않은 투수를 나누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일 에인절스 원정 경기에서 7이닝 15K 1실점 승리를 따낼 때까지만 해도 14승 6패 2.73을 기록하고 있었던 콜은 10승 5패 2.72를 기록 중인 로비레이에 비해 오히려 사이영 레이스에서 앞서 있었는데요.
그러나 콜은 마지막 5경기에서 2승 2패 6.15에 그침으로써 평균 자책점이 2.73에서 3.23으로 올랐고, 보스턴과의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는 2이닝 4피안타 3실점으로 물러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콜의 시즌 막판 부진에 대해 얼마 전 콜의 에이전트인 스카포라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 포함 91이닝을 던졌던 콜은 올해는 그 2배인 183이닝을 던졌는데, 연습 플레이인 콜이 그럼에도 훈련량을 줄이지 않아 피로도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은 9월 8일 토론토 원정 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이 역시 콜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객을 감싸는 보라스는 그렇다 치고 콜은 정말로 이물질 규제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이물질 규제를 기점으로 콜의 첫 15경기와 다음 15경기를 나눠보면, 첫 15경기에서 콜의 포심은 평균 구속 97.3마일, 평균 회전수 2515회, 다음 15경기에서 콜의 포심은 평균 구속 98.0마일, 평균 회전수 2393회로 회전수는 떨어지고 구속은 올랐는데요. 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공을 더 꽉 쥐고 던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구속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부상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물질 규제를 기점으로 콜의 제구가 나빠졌다는 건데요. 첫 15경기에서 1.40개였던 콜의 9이닝당 볼넷은 이후 15경기에서 2.7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물질 단속 후 투수들에게 일어난 문제는 회전수 감소보다도 제구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 단속 전까지 무려 6번이 나왔던 노히터는 이후 3번이 추가되는데 그침으로써 저는 송건영 위원과의 승부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사과의 수를 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전에 한번 써보고 관뒀다고 한 애덤 웨인라이트는 회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콜과 함께 하킨스의 명단에 있던 슈어저는 사이영 3위에 오르는 시즌을 만들었는데요. 미끄럽지 않은 공인구를 만들어 실험했다가 투수들이 마구를 던져대는 바람에 포기한 바 있었던 메이저리그는 시즌 막판 트리플 A에서 다른 식으로 조정한 공인구로 다시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그리고 투수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공인구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바시아의 입단 첫 해인 2009년과 달리 양키스는 콜의 입단 첫 해,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우승하지 못했는데요.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보스턴에게 패한 후 양키스와 리그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황당한 말을 했던 에런 본 감독을 유임한 양키스는 연봉 총액을 큰 폭으로 올릴 거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프레디 프리먼의 에이전트를 만났으며 코리 시거 또는 마커스 시미언 중 한 명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또한 2번의 손목 수술을 받은 에런 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중견수로 스탈링 마르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키스는 브라이언 레이놀즈도 관심이 있지만 레이놀즈는 트레이드로 데려와야 합니다. 이에 양키스가 내년에 쓰게 될 돈이 올해 다저스가 쓴 2억 6천만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행크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늘 최고의 선수를 영입했던 방식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한 발을 물러나는 발언인지 아니면 협상 전략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양키스와 게리 콜의 계약이 성공하려면 물론 콜이 계속 잘 던져야 하지만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해야 합니다. 과연 콜은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자신의 건재함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양키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승리 기여도 6.0을 찍고 MVP 투표 4위에 오른 에런 저지는 종신 양키스맨이 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는데요.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이라는 말로 시작한 저지는 앞으로 10년을 양키스에서 더 뛰고 싶다. 양키스 선수로 은퇴하는 게 내 소망이자 목표다며 계약 연장을 희망했는데요.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저지에 대해 양키스는 아직 협상에 나설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키스는 2019 시즌에 앞서 브리튼과 3년 3,9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2022년 1,400만 달러의 옵션을 붙였고, 그 옵션을 2020년 10월에 행사했는데요. 올해 22경기에서 5.89를 기록하고 이탈한 브리튼은 지난 9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양키스는 올해 브리튼에게 준 1,300만 달러,
그리고 내년에 주는 1,400만 달러를 사실상 허공으로 날리게 됐습니다. 양키스는 앤드류 밀러의 유산이지만 체프먼의 유산인 글레이버 토레스와 달리 성장하지 못했으며 시력 문제로 후반기를 날린 클린트 프레이저, 계약 기간 1년이 더 남아있지만 데려올 때 텍사스가 다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본 부담이 없는 루그네드 오도어, 그리고 타일러 웨이드를 DFA 했는데요. 이는 유격수 영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2018년 BA 유망주 순위 전체 18위였으며 스크루볼을 던지는 것으로 화제가 됐지만 부상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브렌트 허니엘 주니어는 올해 데뷔함으로써 본인의 존재를 증명했는데요. 그러나 3경기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템파베이는 허니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클랜드로 트레이드했습니다. 텍사스는 2019년에 감독으로 부임한 크리스 우드워드와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고 내년이 옵션이었기 때문에 크리스 영 단장이 자기 사람으로 교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지난 3월에 2022년 옵션이 행사된 데 이어 2023년을 보장받고 2024년 옵션을 새로 받았습니다. 어제 코레아가 힌치 감독과 아침을 먹고 긴 대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코레아는 디트로이트로 가는 것 같았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코레아가 1순위 목표이지만 3억 달러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코레아가 3억 달러를 고집하면 바에스, 시미언, 스토리로 목표를 바꿀 수 있다는 존 헤이먼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블러핑일지 진짜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